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를 이끌어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39대 총학생회 선거 공약 설명회의 진행을 맡은 STBS 37기 보도부 부장 김진환입니다. 현재 실시간 송출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 임시 모바일 방송으로 진행되는 점 학우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 화질과 음질이 개선된 녹화본을 유튜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금일 입 후보자의 모든 발언은 본 행사를 주관한 학내 방송국 STBS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의사와도 무관하며 주최 측의 의향은 일절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공약 설명회는 후보자 소개, 후보자 공약 연설, 주최 측 질의응답,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학우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후보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공약 설명 중 취합한 후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이 후보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제39대 총학생회 드림 선거운동본부 스포츠과학학과 20학번 강동희 총학생회장 입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우리 대학 학우 여러분. 저는 이번 제39대 총학생회 선거에 드림 선거운동본부의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스포츠과학과 20학번 강동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제39대 총학생회 드림 선거운동본부 인공지능응용학과 21학번 홍승범 부총 학생회장 입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39대 총학생회 선거에 드림 선거운동본부 부총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한 인공지능응용학과 21학번 홍승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후보자 공약 연설이 있겠습니다. 본 공약 연설 시간은 약 10분이며 10분이 지난 후에는 사회자 재량에 따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공약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약을 크게 6가지의 꿈을 담아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먼저 직접 소통하겠다는 다이렉트 공약입니다. 첫째, 분기별 총학생회 소통 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1만 2천 학우를 대표하는 단체로 그리고 총학생회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해야 됩니다. 그동안 기회가 적었던 만큼 학우분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기별 소통 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학우들의 알 권리를 위한 미팅 발언 그리고 자치기구 회의록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을 위해 그리고 대표에서 들어가는 자리인 만큼 학교 관계자분들과의 미팅 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총학생회장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가공 없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총장 후보자 토론회 개최 그리고 학생 투표 반영 비율 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총장 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 사항 등을 점검과 동시에 학교의 주인인 학우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더하여 매년 총장 선거마다 나오는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진하도록 학교 당국과 소통하겠습니다. 넷째,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 및 등록금 동결 그리고 어휘 대동대 등 학생 주간 행사 예산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의 소중한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우분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 예산을 증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반기별 주요 보직자, 정무직 공무원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총학생회와의 소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장, 부총장,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 등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과 대화의 장, 건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 회의체에 학생위원 위촉 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는 수많은 회의체가 존재하지만 학생들이 위촉되는 회의체가 없다면 이건 학우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당국에 학교 회의체의 위촉 증진을 추진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의미의 리페어 공약입니다. 첫째, 전동형 킥보드 주차존 및 교내 따릉이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부족한 전동형 킥보드 주차존의 개수와 주차 공간 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내 따릉이 존은 정문을 제외하면 현재 국제관과 미래관 두 곳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내 따릉이를 확대할 수 있게 학교 및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 및 소통하겠습니다. 둘째, 각 건물 도로명 주소 기입 및 지도 어플 업데이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공릉동 23이라는 공통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혼란을 겪는 학우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주소를 기입해 배달이나 우편 및 택배 등에 있어서 혼란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 건물 도로명 주소를 지도 어플에 업데이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한내 학생식당 개편 및 제1학생회관 프랜차이즈 입점, 그리고 매점 이용일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2학생회관 학생식당 운영시간 메뉴에 대해 불만과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받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학생회관 프랜차이즈 입점과 제1, 2학생회관 편의점 이용시간 혹은 이용일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가로등 및 와이파이 등 건물 보수 및 그룹 스터디실 및 와글와글 24시간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도로 점검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학우분들이 안전한 캠퍼스를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와이파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그룹 스터디실 및 와글와글을 24시간 개방하여 학우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학교와 소통하겠습니다. 다섯째, 야외 그늘막 개설 및 향로 은행나무 채집망을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무더위 날 혹은 비 오는 날 정문에서 신호등을 기다릴 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그늘막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학교와 자치단체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해 가을 향학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은행 열배로 인한 악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집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내 포교활동 금지를 위한 민원 및 학생 안전을 위한 비상배응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외부인이 현재 교내에 들어와 우리 대학 학우분들에게 포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해결하고 늦은 밤 학우분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실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 그리고 학교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본질인 교육권을 보장하겠다는 에듀케이션 공약입니다. 첫째, 교육환경개설협의회를 개설하겠습니다. 학기 전 학사 일정 전반적인 관련 사항에 대해 그리고 학기 중 진행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교육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회의체를 개설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둘째, 강의계획서 실태 조사 그리고 의무화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강의계획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교수님마다 그 방식이 다소 상이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강의계획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간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의무화하도록 하여 학우분들의 학습 이전에 알 권리를 충족해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셋째, 군 복무 원격 강좌 수와 신청 학점 증진 그리고 예비군 수업자료 보장을 위한 노력 등을 하겠습니다. 군 복무 원격 강좌 수와 신청 학점을 증진해 군 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을 위한 결석이 발생했을 경우 수업 자료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녹강이나 녹음 등으로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교양 과목, 계절학기, 개설 희망 과목을 조사하고 전반적인 과목 수강 인원을 증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우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대학의 본질적인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양 과목이나 희망 과목 등을 원활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학교 당국과 소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폐강 기준 완화, 성적 비율 증진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폐강으로 인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고 의사와 전혀 다른 과목을 택했을 경우 학습권 침해 역시 크게 발생합니다. 이 점이 졸업 여건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폐강 기준을 완화해 학습권 침해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학교는 서울에 위치한 대학 중 A0 비율이 가장 낮은 학교에 속합니다. 따라서 취업시장에서 우리 대학 학우분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이를 보장하고자 성적 비율 증진에 대해 학교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과 복지의 발전을 의미하는 어드밴스 공약입니다. 첫째, 상권 연계와 MOU를 확대하고 혜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상권 연계 및 MOU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여 사업 증진 및 대여 항목 설문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대여 사업의 경우에는 대여 사업의 항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개선하고자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중앙자치기구와 협력해 실질적인 대여 사업 물품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필품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34대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생필품 공동구매 사업을 이어받아 현재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우리 대학 학우분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재학생 주차권 할인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 주차장은 재학생이 주차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고자 학교 당국과 소통해 요건 완화는 물론 재학생들에게 주차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5번째, 기숙사 자치위원회를 신설하고 근로 선발 투명화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숙사 자치위원회를 신설해 직접적으로 생활관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추가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장학제도 시행 과정을 투명화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한 선발을 보장하도록 학교와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 13 마을버스 배차 간격 문제를 해결하고 노선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노원 13 마을버스는 시간표와 다른 배차 간격 그리고 긴 배차 시간 등으로 인해 학우분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학교 당국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건의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선을 다양화하도록 하여 우리 대학 학우분들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유 문화는 물론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메이크 공약입니다. 첫째, 농촌 봉사활동을 재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한 농촌 봉사활동을 재개해 공동체 정신 함양은 물론 농촌 문화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총회 재개와 관심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지속적인 학생사회, 나아가 약 1만 2천 학우분들의 권력이 집중화되어 위임된 이 권한을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학우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유튜브 콘텐츠 활성화입니다. 매달 영상을 업로드하여 학우분들과 소통을 하고 딱딱한 단체가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들의 곁에서 함께하는 총학생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넷째, 노원구 간내대학 연합체전 및 청년의 날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원구 6개 대학과의 연합을 통해 왕중왕전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연합체전을 마련하고 노원구청과 연합회 청년의 날 행사에 청년의 주축인 간내 대학생들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상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우리 학교의 슬로건을 가진 드림 공약입니다. 첫째, 동문 멘토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발족한 동문 멘토링에 동문분들을 활용해 선배님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우리 대학 학우분들의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총학생회 어플 기능 확대 및 활용성 증진입니다. 제38대 총학생회에서 만든 어플의 기능을 활용해 학우분들에게 각종 정보 전달은 물론 이벤트나 실질적인 활용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변 상권 학교명 오기입 수정 및 정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도 주변 상권에 서울 산업대학교 점으로 오기입된 곳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상권에 오기입된 사례를 파악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점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노원구 관내 6개 대학 협의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노원구 대학과 연합해 정보 교류는 물론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치단체에 요구할 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교환학생 및 취업박람회 그리고 기업설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학로에서 진행된 취업박람회를 증진시키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아 진행 방식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와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및 기업 설명회 등을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개최하여 학우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6번째, 동북선 경전철 우리대학 영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36대 그리고 37대 그리고 38대 총학생회의 공약을 이어받아 대학본부와 함께 서울특별시 그리고 노원구, 동북선 도시철도 주시회사 등 관련 기관에 해당 영명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 웨이스트 및 배리어 프리 캠퍼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캠퍼스를 만들어 쓰레기 배출량도 줄이고 환경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우분들이 방해물 없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자세한 사항은 저희의 총학생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보자 공약 연설 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실시간 송출 상태가 고르지 않아 임시 모바일 방송으로 진행되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화질과 음질을 개선한 녹화본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댓글로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주최 측에서 추합한 이후 현장 질의응답 시간에 후보자분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최 측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 답변을 3분 이내로 제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보물에 강의계획서 실태조사와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강의계획서 게시가 현재 의무화된 것은 아닌지, 이 강의계획서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정보 시스템에 미기재된 강좌,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받은 강의계획서 부실 강좌, 당담 교수님께 강의계획서 업로드 및 수정에 대해 요청할 것입니다. 더불어 설문조사 당시 받은 완벽한 강의계획서를 토대로 이것들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당담 교수님들께 전파하여 양식에 맞춰 특정일까지 업로드할 수 있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도 의무화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마다 방식이 다소 상이하고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학우분들의 경우 강의계획서와는 다른 수업 내용 혹은 일정 등의 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의계획서가 잘 작성되어 있는 경우 앞으로 있을 수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쉬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의계획서가 잘 작성되어 있는 경우 적어도 학우분들에게 득이 된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학습 이전의 알 권리를 분명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숙사 자치위원회 신설을 언급하셨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운영 목적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제36대 스텝 총학생회 선배님들께서 진행하려 하셨던 계획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관은 총학생회 측에서 TF 형식으로 학우분들을 모집해 학교와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TF 형식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총학생회 측에서도 생활관 부분에만 신경 쓸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타 대학의 경우에도 기숙사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치위원회 등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기구를 설립하거나 생활관 규정에 따라서 독립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 및 소통, 건의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해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총학생회 측에서 대화의 장들을 마련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은 한 기구가 전담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총학생회 입장입니다. 네, 다음으로 공보 내용 중 교양 과목 개설 희망 과목 조사 및 수강 인원 증진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인지 그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강의 확대는 명백하게 교원 확충과 학사 운영 등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는 사안인데 이를 어떻게 관철하실지에 대한 내용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 질문도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강 인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현재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지 못하고 개설도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는 학습권 보장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초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을 위주로 수강 인원 증진에 대해서 한번 학생처와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 이에 대해서는 타 대학 사례를 역시 참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질문 주신 사안처럼 큰 카테고리는 기존 설문조사를 차용해 객관식으로 몇몇 과목을 배정함과 동시에 주관식 기술조사도 받을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온다면 이는 학교 당국에 건의를 해 강의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에 대한 예산 부분도 역시 사전에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폐강 기준 완화 그리고 성적 비율 증진 추진 공약이 존재합니다. 먼저 현재 폐강 기준과 완화책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목표하는 완화의 정도와 그 목적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성적 평가 완화 관련하여 기존의 성적 비율은 공정한 평가와 학업 동료를 위해 설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로 상위 상대 평가 그리고 이로 인한 성적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되어 고등교육과 취업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폐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사 운영 과정 세칙 제7조 폐강에 따르면
주간 교양 강좌 20명 미만, 전공 강좌 12명 미만입니다. 타 대학에 비하면 우리 대학의 전공 강좌 같은 경우 엄격한 요건을 다소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적으로 6, 70개 정도 폐강이 되는 타 대학과는 달리 우리 대학은 약 80에서 100여 개 정도의 폐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 대학이 폐강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폐강 기준 때문에 졸업 요건이나 듣고 싶은 강의를 듣지 못하고 폐강으로 인해 다른 강의를 듣게 되는 학습권 문제, 따라서 타 대학과 유사하게 전공 강좌를 12명에서 8명 미만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교양 과목 같은 경우 평균 15명에서 폐강이 되는 기준표를 참고해 저희가 이 정도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5명이라는 강의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값을 매겼을 때 15명 정도의 폐강 완화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상 회복이 다시 되고 있고 정상화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결국 사회 그리고 취업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서는 결국 학점을 다시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권 대학에서 두 번째로 적은 대학에 속하고 국립대학과 비교해서도 그렇게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무조건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추진이 아니라 학우분들이 취업시장에서 유불리 등을 방지하고자 점진적인 증진을 추진하고자 학교 당국과 소통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총장 후보자 토론회 개최와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증진시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이 현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후보자분들께서 계획하고 계신 내용은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0주년 기념관 등 교내 장소에서 총장 후보자들을 초청해 진행할 예정이고요. 총장 임명 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르면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추천위에서 학생 대표로 초청을 해서 학우분들께서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을 드리거나 현장에서 질의응답, 토론 쟁점 제시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노원구청장 토론회나 간담회에서도 볼 수 있었고요. 현재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 등에서 많이 시행되는 100분 토론회 방식도 택하되 학우분들께서 직접 질문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전반적인 골자기입니다. 또한 학생 투표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학교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설립 목적과 이념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인재 양성의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즉 학생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 선거마다 나오는 학생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지만 항상 교수들의 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학생 투표율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내놓았고 이에 교육부도 스탠스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었고 저희 학교도 교수, 직원, 학생 이 3자 간의 합의가 진행이 돼서 투표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장 선출에 난항을 계속 겪게 된다면 지난 3년 동안 가장 빠르게 실시한 학교 사례를 참조하기에 국립대학 간의 연대, 즉 한국교통대, 강원대학교 지금 먼저 실시한 선거대학의 사례도 많이 참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투표율이 비약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선거운동본부의 입장입니다. 네, 다음으로 학내 학생식당 개편과 제1학생회관 프랜차이즈 입점에 대한 공약을 내보이셨습니다. 후보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교내 프랜차이즈의 문제는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내 학생식당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입점하게 된다면 그 계획과 구체적인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문제는 학생식당 운영 시간이 짧고 메뉴가 너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 시간 확대 그리고 메뉴 다양화, 가능하다면 비건 음식 도입 등을 통해서 도입을 하기 위해서 학교와 소통에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설문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제1학생회관 프랜차이즈 입점에 대한 학우들의 수요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요 조사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마련해서 수요에 충족하는 프랜차이즈를 학교 당국과 소통해 입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댓글로 학우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후보자분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과 동일하게 질문당 답변 시간은 3분 내외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 코로나 문제로 서울시에서 가장 승객이 많이 감소한 노선이 노원 13이라고 합니다. 마을버스 적자 문제로 버스업체에서 배차를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 확실한데 이 문제를 학생에서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후보자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계 자료 저희도 역시 확인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가 총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셔틀버스에서 마을버스로 바뀐 사실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교내 셔틀버스는 환승 등 부가적인 이유로 학교 측 요구와 함께 교내 마을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수요자는 결국에는 우리 학우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코로나 그리고 대체 이동 수단화, 다양화 등이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서 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고 이 상황이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의 부족, 타 마을버스와의 노선 겹침 등 부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운수회사의 입장 역시 이해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학교 학우분들의 수요마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학우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 만큼 학교 당국과 소통해 운수회사와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러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절충안과 협의안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자 당위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답변 네, 다음 질문으로 현재 공약들을 보면 학교를 포함해 지자체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자체와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준비되시면 후보자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자체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후보자분들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방법이나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들을 비롯한 대표자들과 어느 정도의 간담회가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 간내대학 6개 대학 협의체를 기존에 존재했지만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는 공약이 또 이것과 연결이 되고요. 정무직 공무원 간담회 추진도 이 방법과 동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자체와 소통을 하려는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대화는 자체가 건의사항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대학교끼리 힘을 합치고 청년들끼리 소통을 하고 대학생들끼리 힘을 합쳐서 건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계속 마련하다 보면 지자체와 계속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관악구청에서도 그런 관악구청과 마포구청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했기에 저희도 그러한 입장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학생총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학우분께서 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학생총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하신 게 있는지 여쭙고 있는데요. 답변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총회가 개회가 되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총회는 지금 총학생회 측에 따르면은 최고 의결기구로서 본회 운영의 전반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결기구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입장은 대표자뿐만 아니라 일반 학우들도 참여해서 의결을 할 수 있는 학생총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학생사회에 대한 학우분들의 관심이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해 학생총회가 개최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타 대학의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 학생총회를 딱딱하게 여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부스 같은 행사처럼 진행해서 행사처럼 진행한 이후에 특정 컨셉을 가지고 부스 운영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끈 다음에 배경을 설명하고 회의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총학생회 어플에 지금 의결 기능이 추가하여 학우분들의 손쉽게 의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M, 그러니까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따릉이와 킥보드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먼저 한 학우분께서 전동형 킥보드에 관련된 공약을 보았는데 주차구역이 지정돼 있어도 주차가 혼잡한 상황이고 이에 추가적인 주차구역을 형성한다고 해도 이미 상상관이나 다빈치관 같은 주차구역은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네, 학내에 전동형 킥보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나 따릉이 배치 경우에도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릉이와 킥보드의 주차 구역이 중복된다고 하는데 학내 교통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향학로 이륜차 개방에 대해서 후보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질문 드렸습니다. 네, 답변 준비되시는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 혼잡이나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일단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고 그 주차 공간에 그 배열될 유도를 더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에 배열을 하면은 마일리지를 더 추가해주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 정도로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현재 이제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작아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일단 점진적으로 늘리고 그리고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데까지 늘려 본다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륜차 그리고 이제 전동형 킥보드와 따릉이와의 주차 공간을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학교 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제안해 주신 바처럼 향학로의 개방 그리고 향학로의 등등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하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가 학교 당국과 소통을 하고 학우분들의 또 인식도 어느 정도 참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학로를 쉽게 저희가 주차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축제나 동아리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제3자의 방안을 택하되 조금 더 이제 그 획일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좀 부족할 시에는 이제 향로 등의 배차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학교 당국과 소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장 후보자 토론회 개최, 그리고 기숙사 자치위원회 신설, 학생총회 개최 등 다수의 공약에서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이 학생 참여 확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학생 사회는 많이 위축되었을 뿐더러 코로나 학번에게는 대면 참여에 대한 낯설음이 더욱 클 것 같은데 드림 선거운동본부의 공약에 학생 참여를 증진할 방법이 있는지 이에 대한 입 후보자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준비되면 답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약에서 볼 수 있듯이 학우분들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려 하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엔 참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가까이서 위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총학생회 선배님들께서 감염병 대응 그리고 일상 회복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해주셔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학생 사이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 사이를 다시 가속화시키고 또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데는 바로 저희 선거운동본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딱딱한 총학생회가 아니라 항상 학우분들 곁에서 함께하며 학우분들과 같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학우분들이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또 그런 입장을 보여드린다면 어느 정도 참여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참여를 독려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선거운동본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후보자 자유발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 마지막으로 학우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발언은 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직까진 학생 사회에는 총학생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총학생회가 코로나19 이후로 일상회복에 대해서 일상회복에 대한 주안점을 두었다면은 저희는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권리를 더욱더 보장하고 학생들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학 학우 여러분, 지난 3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아닌 총학생회 선출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학우분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존재하게 해주신 저희 총학생회 선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 노고를 이어받아 저희 드림선거운동본부가 여러분들의 꿈, 앞으로 이에 있을 대면 생활에 있을 행사라든지 인권, 권리 보장이라든지 어떠한 다양한 문제를 이제는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본질적 총학생의 키워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각 카테고리에 담았고 그 꿈을 함께 이뤄나가도록 저희가 같이 함께하는 학생회가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39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는 11월 15일 화요일부터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온라인 투표와 오프라인 투표가 병행됩니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 공지를 통해 전달해드릴 유니보트 전자선거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현장 투표는 제1학생회관 그리고 상상관 등 장소에서 대면 기표소가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39대 총학생회 선거 공약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